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올해 두 번째죠. 두 번째에서 자, 우리 기본서 44쪽이네요. 자, 처음이니까 44쪽에서 자, 뭐부터 나오냐 하면은요. 진해력이죠. 자, 진해력. 아유, 4번을 쓰려고 그러는데 지자를 먼저 쓰네요. 진해력. 자, 진해력이 뭐냐 그러면은 저 땅이잖아요. 지가 땅이 견디는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안이 건축물의 하중에 견디는 힘.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진해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얼만큼 견디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 거기 그저 돼 있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허용 진해력. 진해력인데 이제 뭐냐 뭐 허용할 수 있는 거. 부담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하중을 건축물이 가하잖아요. 그랬을 때 버팅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침하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허용 진해력이라고 한다. 버팅기는 거. 자, 그래서 자, 얘는 단위가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허용 진해력 하면은 자, 이 단위를 보면서 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단위 면적 땅, 집안이 허용할 수 있는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하중. 자, 그래서 최대 하중을 여기에다가 뭐냐 그랬을 때 안전율을 고려해 준 거다. 안전율 이렇게 씁니까? 률 그렇게 씁니까? 안전율을 고려해 준 것 또는 또 이렇게 나눈 것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안전율로 나눠준 것. 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허용 진해력이 뭐예요? 그러면 자, 집안이 단위 면적 땅 부담할 수 있는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하중 킬로니우턴 이거에 안전율까지 고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허용 하중 그럼 또 우리 허용 응력 이런 얘기도 우리가 땅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응력이 뭐예요? 그죠? 우리 했죠? 하중이 있고 응력이 있단 말이죠.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 그러니까 허용 응력.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우리 안전율 또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안전율을 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안전율 또는 안전개수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우리 S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율은 S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허용 응력분의 자, 뭐야? 기준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위에서 누르는 거. 자, 여기서 이게 최대 하중이죠.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우리 지금 땅에서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안전율은 자, 허용 응력을 갖다가 허용 응력에 대한 기준 강도인데요. 그럼 허용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이거 어떻게 보니까 허용 응력은 S 안전율분의 그죠? 안전율분의 기준 강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 허용 진해력 땅이 견디는 힘이에요. 응력 허용 진해력은 자, 우리 그죠? 단위 면적 땅 집안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하중. 얘가 최대 하중의 기준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안전율로 나눈 거. 그걸 뭐라 합니까? 허용 응력 또는 우리 지금 여기서는 땅에 관련된 거니까 허용 진해력.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아직은 우리 쪽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우리 시설계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공학이에요. 공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학을 얘기할 때 자, 이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안전율. 그죠? 안전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그거 써 있고요. 자, 그 박스에 보면은 집안의 허용 진해력이라면서 자, 우리 그 가운데 보면 장기 허용 진해력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단기 허용 진해력이 있는데 자, 그거보다 자, 우리 허용 진해력의 크기. 자, 그것도 있고요. 왼쪽에 허용 진해력의 크기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 지금 우리 기본서에 나온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테이블로 이렇게 박스로 돼 있지만은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자만 쓸게요. 경한.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단단한 게 얘가 허용진해력. 그다음에 연한반, 경연, 자, 그다음에 자갈하고 모래가 들은 거. 자, 요 밑에다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래하고 자갈이 들은 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모래.
또는 뭡니까? 진흙.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일반적인 크기.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야 되는 거. 여기서 경연자, 모진, 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써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또 우리 아직은 그 이제 지금 여는 장기 허용 진해력이라는 요 값이 있죠. 요 값이 아직은 우리 쪽엔 안 나왔지만은 제가 또 이제 가끔 얘기하면서 우리 기사 또 시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서는 수치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자, 이제 수치 막 외우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4,000, 얘는 1,000에서 2,000, 그러니까 2,000이라고 제가 쓰고요. 자, 얘 300, 자, 얘 얼마입니까? 200, 자, 얘 150, 어떻게 됐습니까? 얘 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박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밀실하다는 건 뭐야? 빡빡한 흙이 또 빡빡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조금 또 달라집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거 경, 연, 자, 자갈, 모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자,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모래 자갈인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모래입니다. 모래. 그 다음에 모래하고 진흙. 그 다음에 뭡니까? 진흙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밀실한 경우는, 자, 모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자갈 모래 다음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밀실한 경우는, 자, 우리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지만은, 밀실하다는 거는 특히 우리 모래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집안을 다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물 다짐을 합니다. 물을 넣고 다짐해. 그러면 무지하게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튼튼해서 밀실한 경우는 자, 이쪽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장기 허용 진해력하고 단기 허용 진해력은 자, 우리 조금 이따가 좀 어디, 여기 좀 하다가 보자고요. 자, 2번을 이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허용 진해력에서 자, 우리 요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자, 시험, 이 진해력을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진해력 시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해력을 시험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이제 요쪽은 조금 덜 나오네요. 옛날에는 요것도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직접 진해력 시험. 자, 우리 또 얘기하죠. 직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간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접 진해력 시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 우리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직접 진해력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또 뭐라 그러냐면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 평판자를 빼고서 제하가 뭐예요? 이렇게 누르는 걸 제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눌러지는 직접 진해력 시험. 자, 그 다음에 간접 진해력 시험은 자, 이걸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이걸 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자, 말뚝박기 시험. 말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서술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가장 자, 여기 직접 진해력에서 나오는 말은 실제 기초 저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기초 저면. 저면이 뭐예요? 밑에. 자, 여기서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 요렇게 해서 땅을 파는 거 아닙니까? 자, 그죠? 땅을 파면은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기초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서 한다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의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을 갖다가 여기다 놓습니다.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제하판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뭡니까? 여기서 실제로 자, 이제 어떤 이제 고정 장치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자, 우리 그 45쪽에 보면 그 맨 위에 그림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뭡니까?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하중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얘가 건축물입니다.
눌러주면 얘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만큼 견디느냐를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정도 내용을 보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이거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 기억해 보자고요. 시험은 터파기 후 땅 판다 말이죠. 땅 파기 후에 기초 저면에서 지금 요 면밀입니다. 자, 여기서 실시한다 그러고, 자, 니은에 보면 제압판, 이제 제압판이죠. 제압판은 직경이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예정 기초 조면에서 설치한다. 이 수치 옛날에는 막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보라 그랬는데, 자, 이런 건 이제 그냥 내용, 아, 제압판으로 누르는구나.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요. 자, 디귿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뭐 극한 진해력 또는 예상되는 설치하 중에 3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냥 읽어주시고요. 리을에 보면은요. 자, 매에 가하는 하중. 자, 여기 가하는 게 W잖아요. 얼마로 한다고요? 5kN. 자, 우리 또 5kN. 자, 우리 항상 얘가 얼마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1톤입니다. 아, 1톤이래. 5톤이에요. 5kN 그러면, 자, 아니, 5kg래. 1kg, 10kg를 갖다 5라고 썼네요. 아, 지금 5의 자를 먼저 하려고 제가. 자, 이래 1입니다. 10kN. 자, 10kN하고 톤하고는요, 10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우리 단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뉴턴 단위를 써야 돼요. 근데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킬로그램도 쓰고 뭐 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또는 뭐라 그랬어요? 예정 파괴 하중에 몇 배? 5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요거, 5분의 1. 요거 이하로 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파괴 하중이 뭐 100kg 하면은 100kg, 100톤이라 그러자. 100톤 그냥. 자, 이거면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5분의 1 값부터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자, 이렇게 누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두고요. 자, 미음에 보면 2시간에 0.1mm 이하일 때는 치마가, 자, 2시간 이제 누르고 있어요. 자, 근데 0.1mm 이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0.1mm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계기로 확인하는 거죠. 이게 누르는 거 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누르는 걸 이제 계측기가 있죠.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세한 것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0.1mm 이하일 때는 이건 더 안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죠? 여기서 또 여기 또 이제 또 하중을 또 가하고요. 또 안 내려가? 더 하중을 가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정지한 것으로 보고 다음 제하를 실시한다. 이건 또 올려놓고 한다라는 거야. 자, 이러고다고 그 다음 쪽에 비읍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이게 얼마라 그랬습니까? 들어가는 게, 자, 이렇게 돼 20mm 총 치마량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총 치마량이, 자, 요거는 수치를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그죠? 20mm일 다. 20mm의 총 치마량이 20mm일 때의 하중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때를 단기 허용 진해력. 자, 요게 단기 허용이란 말이죠. 단기 허용 진해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때. 자, 됐고요. 그러면서 저 그 밑에 20mm 또 24시간에 이하일 때 하중으로 청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읒에 보면은 단기 허용 진해력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얘의 2분의 1. 2분의 1을 뭐라 그랬어요? 장기 허용 진해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단기, 장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하면은, 자, 이제 그래서 땅이 이제 단기적으로 견디는 거고 장기적인 건데, 자, 우리 이게 요 얘기를 하면은요, 자, 우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장기 하중이 있고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단기 하중이 있습니다. 자, 그죠? 얘는 장기적으로 미치는 거고요. 얘는 가끔 미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게 큰 거라 그랬어요? 얘가 큰 거라 그랬어요. 왜? 여기 단기 하중에는 장기 하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중이 더 크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세요. 보면 단기 허용 진해력의 반값이잖아요. 반값이 장기 허용 진해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직접 진해력 시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요. 자, 이러면서 자, 요 용어들이 그 위에 지금 동그라미 1번의 허용 진해력에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거죠. 박스를 보면은 지금 이제 얘 했고요. 일반적인 거 밀실한 경우 자,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장기 허용 진해력. 얘 지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왜 오른쪽 끝에 보면 단기 허용 진해력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 박스를 보는 겁니다. 박스에 보면 단기 허용 진해력의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의 1.5배.
자, 얘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1.5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여기서 우리 실제 시험을 했을 때는 몇 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얘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되면 2배잖아요. 근데 얘는 1.5배로 지금 여기 박스에는 돼 있어요. 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실제로 했을 때는 이렇게 2배로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2분의 1로 실제로 어떻게 된다? 실제 기초조면에서 실시할 때는. 근데 그냥 이렇게 테이블상에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떻든 자, 이 용어들, 자, 우리 봤습니다. 자, 보면서, 자, 직접 지내력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자, 그래서 쭉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림 있죠? 그림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셔도 되고요. 또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로 갖고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지내력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간접 지내력 시험에서 말뚝박기. 자, 얘가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실줄이 여기서 하는 거니까. 실줄이 이렇게 합니다. 자, 하는데 어떤 데 지하가 깊은 경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 지하가 너무 깊어갖고 이거를 파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파갖고 그 시험하기도 그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녹록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말뚝박기. 간접지 내력시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말뚝박기도요, 얘도요. 최근에는 그렇지만 여기 8회 요때죠. 자, 요것도 직접지 내력도 보면은요. 요 5회에서 10회 정도 이때 사이에 자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뜸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쭉 어떻게 되는 거야?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자, 여기 기억해 보면은요, 시험용, 자, 말뚝박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집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말뚝을 박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그 다음 쪽에 보면 그림 있죠? 자, 이거 우리 전번 이론 과정에서 했죠? 자, 여기다가 종이를 붙이고 여기다가 펜으로 해서 쾅 해서 자, 여기서 박는 겁니다. 하중을 줘서 박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그 다음 쪽에 그림이 있고요. 자, 45쪽에 자, 기억해 보면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할 말뚝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걸로 똑같이 한다. 하라는 거예요. 뭐 시험한다 그래서 뭐 시험용 뭐 샘플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고요. 몇 번 이상이요? 한 번 박으면 조금 확실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3번 이상 받는다. 자, 디귿에 보면은요. 연속 수직으로. 그죠? 쾅 박고서 한참 있다 박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한번 쾅 박았는데 좀 시간 두고 하면은 그때 쾅 박고 나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흙이 이렇게 밀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져 버립니다. 갑지에. 그러니까 연속. 그 다음에 당연히 수직으로 박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두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최종 간입량은 5회 또는 10회. 5회.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말을 하면 5회 또는 10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5회 하든가 또는 10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5에서 10회. 두 가지 다 맞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시험 문제도 옛날에 다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 자, 이런 것들은 자, 읽어주시면, 자, 뭐 아무 내용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자, 여기 문제는 자, 우리 전번에 풀어봤는데, 또 우리 항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벌써 뭐 몇 달 전에 본 거잖아요. 다시 보면 또 새로 오니까 한번 문제는 계속, 자, 본 문제도 또 보고 해야 됩니다. 뭐든지 문제도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가 자, 우리 자, 집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안에 대한 내용에서 자, 여기서는 자, 요게 조금 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허용 지내력서부터 해서 자, 우리 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됐으니까 지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이제 집안에 대한 얘기 해서 이제 우리 지내력 시험까지 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기초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땅에 대한 거 봤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죠? 땅을 봐서 이제 기초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이제 봤으니까 그거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거를 자, 우리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이제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만약에 집안하고 기초 보면은요, 확실히 기초 쪽이 더 많이 비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기초니까 여기 요 말이 있죠. 기초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제가. 건축물의 하중을, 자, 어떻게 된다? 집안이나, 우리 집안 배웠죠? 또는 지정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집안이나 지정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지하 구조체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초가 뭐예요? 그러면 건축물의 하중을, 자, 우리 그저 땅에다가, 근데 땅은 요건 알겠는데 요 지정이, 그죠? 우리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되는데 요 말을 잘 모르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지하 구조체를 얘기한다. 땅 속에 있는 구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기본 과정이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이.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디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자, 땅 팠습니다. 그죠? 우리 땅 이렇게 파갖고 아까 땅 파서 여기서 직접 지내력 시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 파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짓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럼 공토에다가 땅 파잖아요. 땅 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땅 파고 난 다음에 말뚝 박아요. 자, 그러니까 말뚝을 박는. 자, 말뚝 안 박아도 되는 데는 안 박는 거죠. 집안이 아주 튼튼하고 좋다 그러면 안 박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뚝을 박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얘는 말뚝을 박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모래를 넣을 수도 있고 자갈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자갈. 자, 근데 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 말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잡석이라 그래요. 잡석을 자, 요렇게 깝니다. 잡석이 뭐예요? 그러면 못생긴 돌입니다. 호박돌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잡석이라고 합니다. 잡석을 이렇게 세워서 자,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초를 완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울퉁불퉁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콘크리트를 칩니다.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치는 거를 밑창 콘크리트, 또는 버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림자가 왜 이래? 자, 밑창, 우리 신발 밑창이잖아요. 신발 밑창. 신발에 그런 식으로 밑에다가 딱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버린 콘크리트, 그래서 얘는 있죠. 좀 이따 다시 또 해주면은 강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거다. 그 위에다가 뭘 넣을 거죠? 우리가 기초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버린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딱 이제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치는 거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벽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기둥. 자, 이런 거를 딱 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땅 속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기둥이나 벽이나 여기고 기초판이 만나는 요 부분서부터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기초라 그래요. 기초.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판의 밑부분. 요걸로 그냥 요 색깔로. 여기서부터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지정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지정 나왔어요. 지정. 지정이 뭐라 그래요? 기초판의 밑부분. 자, 얘를 갖다가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쉽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 밑에가 기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건축물에 여기서 눌러주는 이 하중을, 그죠? 집안. 자, 여기를 통해서 이게 땅이잖아요. 일로 가는 거잖아요. 집안이나 또는 지정.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눌러주는데 여기서부터 요 밑에를 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지하 구조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기초를 갖다가 또 뭐라고 여기서 좀 얘기하면은 자,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기초니까 기초판은,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는 기초판하고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정은 뭐예요? 그러면 기초판의 밑부분이라 그랬어요. 기초판의 밑부분은 뭐예요? 모래, 자갈, 잡석, 밀착 콘크리트, 말뚝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게 다 지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런 얘기 봤고요. 자, 그게 47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 또 기본서에 보면은요, 2번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요것도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오른쪽에 보면, 자, 요렇게 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죠? 맞죠? 기초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죠? 여기까지를 기초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요 밑에를 지정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요 기본서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거 하고 제가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요 기본서에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얘기 왜 했느냐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또 질문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3번에 보면은 자, 우리 동결심도 동결선 있죠. 자, 그래서 뭡니까? 땅이 어는 깊이. 요 얘기, 땅이 어는 깊이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동결심도라고 한다. 그죠? 땅이 무한정 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땅속 깊이 들어가면 뜨뜻하잖아요. 우리 지하철 가보면 그저 밑에 쭉 내려가면 뜨뜻하잖아요. 자, 그게 동결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줘. 기초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동결심도라고 그러고요. 자, 이 동결심도를 갖다가 쭉 이은 거. 자, 선이 자,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동결선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자, 이건 이제 우리 뭐여서, 자, 기초는, 자, 여기서, 요 얘기에서, 기초는 반드시 어디에?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자, 요 말, 자, 우리 또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위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그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어니까 얼고 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부동치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자, 항상 기초판은 요 그림과 같이 요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자, 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읽어보면 되고요.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옛날에 한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없애버리기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내년에는 없애버릴까요? 자, 올해는 자, 그래서 동결심도 북부지방 120cm, 중부지방 90cm, 남부지방 60cm다. 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게, 자, 우리 이제 기초에 대한 자, 기본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은요, 기초의 분류 있죠? 기초의 분류 요번에도 나왔죠? 23회. 요거 나왔는데, 자, 여기가, 내용도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지우자고, 여기까지. 심플한데, 근데도 시험 문제는 아주 신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나왔고요. 자, 그러니까 잘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를 분류하는 겁니다. 기초를 분류하는 데는요. 자, 어떻게 분류하냐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기초판의 형식에 의한 거고 이거예요. 이거. 자, 얘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땅수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정 형식에 의해서. 자, 요렇게 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얘가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왔죠. 기초판 형식. 기초판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얘에 의해서 자, 우리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자, 독립기초. 자, 그 다음에 복합기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연속기초. 또는 연속기초를 뭐라 그럽니까? 줄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통기초 또는 매트기초. 우리 쪽에서는 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면기초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전면기초라는 말도 이번 기본서에는 놓아놨죠? 한번 넘겨서 보면은 48쪽에 보면 그죠? 자, 우리 4번에 보면 온통기초, 매트기초, 전면기초. 자, 그래서, 자, 또, 다른 또 이런 데서 보면은 전면기초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자, 요 네 가지가 기초판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분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아닌 게 걔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요. 요 내용도 시험 문제가 꾸준히, 요번에도 여기서 또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지정은, 자, 얘는 기초판 밑부분을 지정이라 그러는데, 자, 얘는 직접 지정이 있고요. 또 우리 직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간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직접 지정, 아까 직접 지내력 시험, 간접 지내력 시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직접 지정은 다른 말로 보통 지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간접 지정, 아까 간접 지내력 시험이 뭐 하는 겁니까? 말뚝박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뚝 지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 얘기. 근데, 자, 직접 지정은 요 말을 많이 쓰고요. 자, 간접 지정 대신에 말뚝 지정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직접 지정은 뭐냐 그러면, 자, 직접 했던 거예요. 기초판 밑배. 얘입니다. 얘 그림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자,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 자갈, 잡석. 자,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밑자만 쓰자. 자, 밑장, 또 버림 콘크리트. 이거죠? 그 다음에 긴 주춧돌 지정.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는 없죠.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은, 주춧돌. 자, 요렇게 돼서, 자, 요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간접은 말뚝박기에는, 자, 우리 재료, 무슨 재료를 썼느냐에 의해서 재료상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상 또는 역학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재료를 어떤 걸 썼느냐. 자, 요거, 나무 말뚝 지정, 나무를 사용한 거. 자,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리 콘크리트. 제자리 콘크리트. 또는 얘를 현장 타설이라고도 합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자, 강제. 또는 철제. 자, 얘를 사용하는 거. 여기서도 제자를 요렇게 쓰느냐, 어이를 쓰느냐 참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기능상, 역학상으로는 마찰 말뚝이 있고요. 마찰 말뚝 지정 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찰 말딱. 그 다음에 지지 말뚝 또는 지지 말뚝 지정. 말이 거기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말뚝을 구별하고요. 자, 제가 기본 과정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피어 기초 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암 기초 지정.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피어 기초 지정은 우물통 지정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우물 지정이라고도 하고요. 우물통 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암 기초 지정은요. 자, 얘는 케이슨 기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개방 잠암 지정이 있고요. 개방 잠암 지정. 자, 그 다음에 용기 잠암. 요렇게까지가, 자, 요게 기초를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와도 꾸준히 나왔는데, 요 밑에는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가 됐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자,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거, 자, 얘 두 개를 비교해서 뭐 지정 형식이 아닌 거, 기초판 형식이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기를 쫙 서술한 다음에 얘가 무슨 기초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봅니다. 자, 독립기초 그러면, 자, 지금 이 그림이 독립기초입니다.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 있는 거. 자, 이렇게 제가 쓰죠. 기초판 한 개에 기둥이 몇 개요? 한 개 있는 거. 자, 저 그림을 기초판은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그리기 좋게. 자, 이렇게 기초판에 기둥 하나 있는 거. 이게 독립기초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복합기초는 뭐예요? 그러면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2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그리면, 자, 얘 기초판이 있어요. 몇 개요? 하나, 2개 이상. 2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기초 이런 걸 보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연속기초, 줄기초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기초를 연속적으로 한 거다. 독립기초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속적이라는 요 말을 갖다 요번에 나온, 요번입니까? 작년입니까? 띠 모양이라고 이렇게 지문에 표현을 했어요. 연속적으로 된 거.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조족식 구조. 조족식 구조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예요? 조족식 구조가. 자, 우리 얘기했지만은, 자, 벽돌, 부록, 돌. 여기 이런 구조들은 뭐라 그랬어요? 부동치마에 의해서 치마가 잘 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연속기초, 줄기초로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는 제가 이렇게 그리죠? 자, 얘가 기초판이 있고요. 자, 얘가 자, 우리 벽돌로 해서 이렇게 쌌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독립기초가 아니라 이걸 연속적으로.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벽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높으니까 참 그림이 조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독립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얘가 연속적으로 쭉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줄기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통기초, 전면기초는 지하실 바닥 지하실 바닥 전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우리 아파트에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죠. 그 자체 그냥 전부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다 기초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온통기초, 매트기초, 매트리스 전면 다 건물 전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는 요 얘기, 연약지반이라는 얘기가 잘 나옵니다. 연약지반 일제는 반드시 무슨 기초로 해야 된다? 온통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구별을 했고요. 자, 그래서 구별하는 요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자, 요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 독립기초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여기도 독립기초 이렇게 하나 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땅 속이잖아요. 땅 속에서 있으니까 하중을 받으면 뭐가? 부동치마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독립기초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치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복합기초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별도 있으면은. 근데 이제 독립기초가 독립기초니까 하나 막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얘는 얘를 갖다가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땅 속에. 자, 여기 뭡니까? 지중보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지는 무제를 큰보라 그랬잖아요. 큰보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얘 내다가려고 하면 잡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쟤를 뭐라 그런다? 지중보. 또 다른 말로 연결보. 또 기초와 기초에 관련된 거니까 기초보.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기초에서는 자,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보를 설치한다라는 얘기를 좀 또 그렇게 해서 더 깊게 좀 알면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47쪽에 보면은요. 자, 독립기초 나와 있죠. 자, 여기 그래서 자, 쭉 읽으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보면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보, 기초보, 연결보를 설치한다.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48쪽에 자, 2번에 복합기초 보면은 두 개 이상의 기둥으로 한 거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왜 이런 걸로 만드느냐 했을 때가 요 니은입니다. 2개 이상의 기둥에 자, 이게 자, 기둥이 너무 근접해 갖고 얘 별도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고 또는 어떻게 된다? 대지 경계선. 자, 여기 옆에 자, 이걸 설치하는데 여기 땅입니다. 땅 경계선이 걸려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경계선에 접근해서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을 경우에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연속기초 나와 있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온통기초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가 설명 안 한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일반적인 내용이다. 자, 그다음 또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에 대해서 보면 자, 모래, 자갈, 잡석. 특히 이 세 가지는요. 자, 뭐 하는 거냐 그랬어요? 우리 집안을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죠? 우리 그냥 옛날 집들, 우리 단독주택질 때 보면은 그죠? 밑에 땅 조금 이렇게 살짝 까고 나서 거기다 뭐 합니까? 그죠? 모래, 자갈 이런 거 넣는단 말이죠. 왜? 집안 다짐. 자, 그 다음에 또 집안을 다짐도 하면서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배수. 그죠? 이런 거, 모래자갈 이런 거 안 하면은, 자, 그죠? 잡석도, 자, 이런 것도 이런 거 지금 요 그림 이런 거 안 하면은 물이 잘 안 빠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는 거고요. 또 특히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특히 모래는 이렇게 다짐을 해주는데, 무슨 다짐을 한다고요? 얘는요? 물 다짐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물다짐을 해서 그래서 밀실에서 모래가 아주 튼튼해진다. 자,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정도만 보고요. 얘는 요거 별 볼 거 없습니다. 잡석에서는 지금 잡석은 저거 호박돌이라 그랬어요. 호박돌인데 자, 자, 설치할 때 주변에서 중앙입니다. 말뚝도요, 박을 때 어떻게 박는 거예요? 자, 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말뚝도 이렇게 박습니다. 주변에서부터 중앙으로. 그래야지만 중앙에서부터 반대로 박으면 막 크게 밀리고 이래갖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워서 한다. 세워서. 자, 저기 뭐 같이 눕혀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눕혀서 놓으면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워서 하고. 그러니까 세워서 하고 저 울퉁불퉁하단 말이죠.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런 데가 공간이 많습니다. 자, 이런 데가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는 30% 정도. 30% 정도 자, 우리 자갈을 갖다가 넣습니다. 자갈을 넣는다.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사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런 말들을 자, 우리 잡석에서 좀 알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얘는 묵은 콘크리트예요.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 게 아니고요. 묵은유로 하고요. 강도가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된다? 우리 기본이 콘크리트 강도에 제일 약한 게 이겁니다. 이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5메가파스칼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얇게 치는 겁니다. 얇게. 그래서 뭐 5에서 6cm 정도 치라 그랬는데 그런 건 뭐 그냥 외우는 수치 외우는 게 아니고 얇게 쳐서 평평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잡석의 유동을 방지해준다. 자, 요 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들이 이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요 정도만, 나머지 말들은 뭐 그냥 이렇게 기본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자, 밑창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 버린 콘크리트. 자, 그러니까 얘는 좋지만 묵은 콘크리트입니다. 자, 묵은이니까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49쪽에 보면 미음에 보면 나와 있죠. 긴 주춧돌. 집안이 깊고, 자, 근데 기반이 깊을 때는 우리 말뚝을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럴 때는 긴 주춧돌. 자, 이런 거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직접 지정 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에 대한 얘기죠. 간접 보면은 자, 우리 말뚝 지정이라 그랬는데 나무 발뚝. 최근에는 좀 이것도 뜸한데 여기 재료에 대한 얘기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일단은요, 나무는요, 생목을 사용합니다. 살아있는 나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껍질을 벗긴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나무를 껍질 벗기는 건 수액이 나오라고.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빠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왜? 이 수액이 나오는 거 얘가? 얘 물속에 같은 데 있으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서 상수면 이하에. 요 말이 또 이상 이렇게도 나왔어요. 또는 이제 최근에는 지하수면이라고 그냥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든 지하수면이나 상수면이나 요것도 한번 지문에 15cm 이하라고. 그냥 상수면 이하, 지하수면 이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상수면 15cm 이하, 지하수면 15cm 이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 자, 나무에 대한 게 자, 그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네요. 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한 장을 넘겨서 보면 힘 정도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콘크리트는 뭡니까? 공장에서 만든 거. 우리 전봇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쓰는데 얘는 뭡니까? 요 말. 현장 타설. 자, 그 현장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 공장 거를 사용하기가 조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콘크리트 그저 우리 뭡니까? 거푸집 만들고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어떻게 된다? 말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 많이 쓰죠? 자, 특히 H형강, A형강, 그죠?
자, 우리 특히 지하철 공사할 때 우리 많이 봤어요. 아, 지금 지하철 공사 이제 거의 없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든 강제 철제.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너 깊게 보지 말고요. 우리 기본서에 이제 써 있지만은 깊게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는 제가 우리 이론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좀 했으니까, 거기서 읽어줬으니까 그때 해서 한번 여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확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쉽게 시간이 좀 됐습니다. 아쉽게 시간이 돼서, 그냥 요 다음 시간에도 요거 좀 놔두고 해야 되겠네요. 저는 싹 지우고 말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든 자,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이어지는 거, 요 내용들은,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